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이 어제인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제35대 선거관리위원회 김일홍 위원장은 제1차 입후보 등록 마감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어제가 저희 등록 1차 마감이었어요. 그랬는데 등록하신 분이 안타깝게 어저께 하신 분이 없었어요. 서류는 2분이 받아가셨는데 그 2분 서류 받아가신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여튼 등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또한 시행세칙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마감을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칙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다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갔던 입후보 예정자는 이홍기 애틀랜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과 권규 한인회 자문위원장 등 2명입니다. 이홍기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FBI 신원조회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권규 자문위원장은 현재 애틀랜타에 없으며 다음 주에나 돌아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8일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만 일주일 연장했을 뿐 다른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제약사 머크가 자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이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머크는 이를 토대로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사용 승인 요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머크사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몰누리피라비르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머크는 코로나19 환자 775명이 참여한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입원과 사망 비율이 약 50% 감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 차이를 결정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아 개발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이에 대한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면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리피라비르는 중합 효소를 겨냥해 설계돼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자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감염 초기에 투약하면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크는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예상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사용 승인 요청 일정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FDA의 긴급 승인이 내려지면 코로나19 최초 경구용 의약품이 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최근 KTN 보도국에 서류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진정인 7인이 발송한 것인데 연애조사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김세환 목사의 혐의를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과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스티브 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신자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교우들로 된 해당 문서는 김선필 목사 내외를 비롯해 장로 3명과 권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진정인 7인 이름으로 9월 18일자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은 9월 19일 연합감리교회 UMC 북조지아연회 조사위원회가 김세환 목사에 대한 결정 발표 하루 전날입니다. 해당 문서 내용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와 의도, 비상대책위원회 발표에 대한 반박,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와 부교육자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서류 봉투에는 조사위원회에서 김세환 목사의 혐의를 기각한 것에 대한 의미라는 제목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 내용에 따르면 조사위원회에서 혐의가 기각, 즉 디스미스 되었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혐의가 재판부에 회부될 만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이 되었다고 피고발인이 무죄, 즉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진정인 7인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세환 목사는 지난달 20일 자신에게 제기됐던 혐의가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차지 1, 차지 2, 차지 3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달된 문서들은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부 교인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해당 우편물은 교회에서 보낸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이메일을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문서를 받아본 기자의 심정은 교각살우, 쇠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나 이를 바라보는 한인 교계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김세환 목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사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비리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가능하면 좀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한인 사회분들이나 아까 기자님이 질문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맞기 때문에 목사는 전부 다 도둑놈이다. 이런 불명예는 사람들에게 안겨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한국에서의 교회의 역할보다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더욱이 교인들이 이번 일로 받을 상처와 분열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려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 김세환 목사는 유튜브 채널 가을TV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금주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인 이곳 트루이스트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뉴욕 매츠와 정규 시즌 마지막 3경기를 치릅니다. 어제까지 열렸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3연전에서 수입을 기록한 브레이브스는 전혀 경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트루이스트 파크를 찾는 팬들의 발걸음에는 이미 플레이오프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브레이브스는 10월 8일부터 중부지구 1위 미러키 브루어스를 상대합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는 수요일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내일은 리그 8위 몬트리올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유나이티드 또한 정규 시즌 잔여 경기가 단 6경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말 몬트리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풋볼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지난주 뉴욕 자이언츠와의 꼴찌 대결에서 키커 구영회의 득점으로 신승을 거두며 시즌 첫 승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워싱턴 풋볼팀을 상대로 안방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오는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치열한 NFC 남부지구 순위 싸움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프리시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프리시즌 경기들을 시작으로 2021-2022 시즌 개막을 알립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오는 월요일 마이애미 히트와 프리시즌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틀랜타에는 브레이브스, 팔콘스, 유나이티드, 그리고 호크스까지 4개의 프로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 4개의 스포츠팀의 일정이 모두 시작하는 달이 올해는 10월입니다. 풍성한 스포츠 일정만큼 풍성한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0월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437만 1,691명, 누적 사망자는 71만 8,27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만 2,7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13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2만 5,670명, 누적 사망자는 22,6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8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8,037명, 누적 사망자는 1,522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6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7,311명, 누적 사망자는 1,26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개인 제트기 수요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용 고객들은 일부 재벌 일가와 기업 임원 중심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부유층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는 수요가 생기면서 제트 전용기에 눈길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기업 임원들이 해외 출장에서도 업무용 제트기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용 제트기 업체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한국 컨텐츠 최초로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에 올랐으며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83개국 중 7개국을 제외한 76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고된 중년 남성, 외국인 노동자 등 끝없는 빚에 시달리고 온 사람들이 456억 원을 놓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내용을 담은 이 드라마는 영웅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이 서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컨텐츠가 할리우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며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고령 전직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오늘로 97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감안해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생일 잔치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끌어냈으며 중국과 수교를 맺는 등 외교적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